생체 에너지 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명 유지를 위해 가지고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없이는 에너지 필요한데,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어디에서 어떻게 얻어서 활용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에너지를 생체 에너지 학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에는 연력학 분야 얘기입니다. 이거 연력학 어렵죠? 그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이 관계에 관여된 하나의 원리입니다. 근데 연력학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자, 그 법칙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법칙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자, 우선, 자, 우주는 개와 주위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럼 개라는 걸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그 시스템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다. 그걸 시스템이라고 놓으세요. 그럼 내 관심 영역 이외에는 주변, 바깥의 주변이에요. 그래서 개라는 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을 하나 정하자. 이게 내가 봤을 때 내가 실험하고 있는 이 시험관이 내 관심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 세포가 관심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우리 몸 전체를 내 관심 영역으로 둘 수도 있고. 그럼 관심 영역을 시스템 개라고 정하면은, 개 이외의 주변은 전부 서라운딩, 주변, 주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를 제외한 모든 물질은 주변, 다른 말로 외계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 많이 하죠. 그럼 외계인이다는 얘기는 어디? 우리 지구를 하나의 시스템 개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구 바깥에 어디에 있는 건 전부 외계야. 그 지구에 살지 않는 바깥에서 뭐 왔다면 그건 전부 외계인이야. 거기 사람이라면 외계인이야. 자, 개와 주위, 이거는 구분을 여러분들 뭐 하는데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자, 개를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눌게요. 자, 고립된 개, 영어로 isolated system, 닫힌 개, closed system, 열린 개, open system. 자, 이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겁니다. 자, 뭐가 고립된 개고, 열린 개고, 닫힌 개냐? 자, 정의가 이겁니다. 보세요. 고립된 개는 물질도 들락날락, 에너지도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못한다. 이게 고립된 개입니다. 그러면 닫힌 개는 에너지는 계속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물질은 못 들어온다. 자, 이걸 우리가 닫힌 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 열린 개는 당연히 물질, 에너지 다 출입이 자유로운 개입니다. 그럼 이제 구분됐죠? 에너지는 닫힌 개에서도 에너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걸 이제 구분을 해 주시고, 자, 구분됐습니다. 그 다음, 연력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 법칙, 아마 책에 이거 언급되어 있지 않아? 연력학의 영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자, 이겁니다.
열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는 개의 온도는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A와 B가 온도가 같고 B와 C가 온도가 같다면 A와 C도 온도가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3단 논법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법칙 아니잖아. A, B가 온도가 같고 B, C가 온도가 같다면 A, C도 같은 온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열적 평형 상태에 있는 개의 온도는 같다. 다시 말해서 열을 뭐로? 온도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연력학체의 1법칙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도 우주의 총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에너지가 뭐 소멸되는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일정하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 그렇죠? 그 다음 연력학체 2법칙, 3법칙까지 나옵니다. 자, 2법칙은 자, 자발적 반응. 자, 모든 자발적 반응은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이걸 우주의 엔트로피 가지고 반응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지를 설명을 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엔트로피,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반응은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엔트로피가 최대 맥시멈에 도달해 버렸다면은 이제 반응은 더 일어나지 않잖아. 맞죠? 못 일어나. 그럼 그게 뭡니까? 모든 처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그랬잖아. 맞죠? 생명 태어났다면은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 인간이 언젠간 죽잖아. 모든 것이 태어났다가 끝이 있습니다. 그 끝나는 지점이 바로 엔트로피가 맥시멈에 도달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그 죽을 단계는 이 엔트로피가 최대의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자연의 반응은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응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지를 제2법칙 가지고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제3법칙이라고 그러는 법칙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 엔트로피는 KLNW K가 자, 이 상수 W 베이엘 경우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절대 온도 0으로 접근할 때 엔트로피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절대 온도가 0일 때 개의 엔트로피는 0이라고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뭐 절대 온도가 나오고 또 엔트로피가 나왔다. 그죠? 절대 온도가 어떤 온도입니까? 섭씨 온도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섭씨 온도에 273.15입니까? 15 더하면은 약 273.15 더하면은 절대 온도가 됩니다. 절대 온도가 우리 국제 기본 단위의 온도의 국제 단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온도 0도다는 얘기는 섭씨 온도로 영하 273.15도다는 얘기입니다.
자, 절대 온도 0일 때 엔트로피를 0으로 이제 간주하는 것이 연력학 제3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력학 법칙 꽤 많죠. 그러면 연력학 법칙 모르더라도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반응이 자발적인지 자발적이지 못한지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하는 척도가 깁스 프리 에너지 해서 자유 에너지라고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에너지 척도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이게 엔탈피, 엔트로피를 고려한 상태 함수인 자유 에너지라는 에너지 척도를 우리가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은 자, 이렇게 깁스 프리 에너지는 자유 에너지 변화 델타 G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델타 H 그러면 이건 엔탈피 얘기고요. S는 엔트로피 값입니다. 그러니까 뭐 엔탈피, 엔트로피 나오고 뭐 깁스 프리 에너지 값이 나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깁스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 자, 이 자유 에너지 깁스 자유 에너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척도로 삼았다. 그리고 나서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할 때 줄 단위가 나오면은요. 4.2줄 퍼몰, 1몰당 4.2줄이 칼로리로 환산하면 1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칼로리가 더 익숙하잖아. 만약에 줄이 나왔다면 4.2줄이 1칼로리다. 여기에 킬로칼로리가 아니고 칼로리입니다. 칼로리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자, 자유에너지 변화와 반응의 자발성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쪽에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 값을 구한다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럼 깁스 프리 에너지 값을 구해가지고 델타 C가 음수이면은 바로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음수이면은. 깁스 프리 에너지가 0이다는 얘기는 이제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평형 상태다. 아, 이거 내가 반응이 더 일어나지 않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은 잘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유 에너지 변화가 없는 상태다. 반응이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반응 정반응, 역반응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잖아. 그죠? 자, A, B가 반응을 해서 마우스로 이거 참 글씨 쓰는 거 쉽지가 않다. 그죠? A, B가 반응을 해서 C, D가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진다는 이런 화학 반응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A, B가 처음 CD는 없어요. 반응이 진행되면 A, B가 반응해서 CD가 만들어지는 게 CD 농도가 이제 증가되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정반응이고 이제 역반응이 또 일어납니다. 역반응. 그러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제로다는 얘기는 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AB 반응이 진행되는 거 스탑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관찰이 돼요. 그걸 이제 변화가 없는 반응이 끝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평형 상태입니다. 이 평형 상태다. 반응이 끝났는 게 아니고 정반응 일어나는 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반응 속도가 같아졌기 때문에 반응이 끝났는 것 같이 관찰이 될 뿐입니다. 자, 그 상태를 깁스 프리 에너지가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 깁스 프리 에너지가 양수이다면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양수인 반응이 있다면 이 반응을 일으키려면 에너지 바깥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어때요? 물이 저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수력 발전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밑에 있던 물이 갑자기 저 위로 하늘로 치솟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잖아. 맞죠? 그러니까 더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펌프 에너지를 동원하든지 하면은 그 위로 올릴 수가 있잖아.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자유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지 아니면 안 일어날지 이거 가능하다. 판단 가능하다. 자발적으로 안 일어나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만들면 되잖아. 에너지를 공급한다든지. 그렇죠? 자,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자, 글루코스 포도당입니다. 자, 피루부산까지 만들어집니다. 이걸 해당 과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ATP 2몰, NADH 2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ATP, NADH 에너지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거 우리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여기서 얻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얻는 게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르에서 이 구연산 옥살로아세타 이 구연산회로 TCA 사이클을 돌면서 여기에 지금 에너지 쭉 만들어지죠. 우리 산소 호흡을 해서 공급하는 산소가 최종적으로 TCA 사이클 세포 소기관 중에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아시겠어요? 미토콘드리아, 자, 피루부산까지는 세포질에서 만들어지고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전부 미토콘드리아 내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ATP, NADH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이에 이제 중간 산물들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 만들어서야 될 물질들 다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DNA 있다고 그랬죠? 미토콘드리아 부계 유전입니까? 모계 유전입니까? 모계 유전이잖아. 엄마 잘 만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좀 세부적인 피루부산이 어떻게 해서 혐기적, 호기적 조건에 따라서 얼마 얻고 이거는 그냥 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이제 운동 시에 에너지 공급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ATP 에너지 사용합니다. ATP 에너지는요, 지금 보시면은 약 2 내지 4초 정도 에너지 공급하면은 다 소비돼 버립니다. 그 다음 뭐가 에너지 공급해줘야 되나? 크레아틴 인산입니다. 크레아틴 인산이 ADP를 인산기를 공급해서 ATP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육 수축 시 크레아틴 인산은 분해되어 에너지를 방출하고 생성된 인산은 ADP와 결합해서 ATP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 크레아틴 인산은 어느 정도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지금 최대 1분까지 공급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세요. 크레아틴 인산 거의 뭐 사실은 한 10초, 20초 정도, 뭐 길어도 한 30,
40초 정도 공급해 줄 수 있는 양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누가 공급해 줘야 됩니까? 자, 현기적 대사 과정으로 에너지 공급 어느 정도 공급받습니다. 현기적 대사, 이것도 산소 공급 안 되고 호기적 대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사람이 지쳐서 더 이상 에너지 공급 못 받으면 활동 불가능합니다. 맞죠? 자, 이런 과정. 이게 중강도 운동 시 시간 경고에 따른 주된 에너지 원의 변화. 자, 이 가끔씩 시험에 계속 등장합니다. 이 부분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자, 순간적으로 활성화되어 에너지를 빠르고 강력하게 제공하나 근육 내 충분한 양이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레아틴, 인산 10초 이내에 사용되는 정도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m 아주 달리기 하는데 ATP 다 소비됐고 크레아틴, 인산도 다 거의 대부분 소비되어 버립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어디에서 공급해야 되냐? 이제 포도당, 해당 과정 공급하는 거. 자, 그 다음 해당 과정으로 공급하는 거는 근육의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 격렬한 운동 시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피로부산이 저산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2몰 ATP. 그 다음 크레아틴, 인산 다음으로 근육의 ATP를 공급하는 가장 빠른 경로가 해당 과정이고 이것도 약 30초에서 한 2분 정도 지속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ATP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결국에는 뭡니까? 젖산이 근육에 쌓이면서 근육 통증을, 피로를 나타내고 하기 때문에 이 해당 과정으로서는 계속 공급은 불가능하다. 최대 한 2분 정도다. 그럼 이제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수시간 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바로 TCA 회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TCA 회로 돌리는 것이 결국에는 한 지속적으로 유산소 운동하는 거예요. 유산소 바로 그 TCA 사이클에 그 산소 공급돼야 되는 호기적 유산소 운동을 해야 그 다음 밑에 지방도 분해할 수 있고 뱃살이 빠질 수밖에 뿐이잖아. 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도당 다 고갈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글라이코겐입니다. 우리 몸에 저장할 수 있는 글라이코겐 양은 많지 않습니다. 간에서 한 약 100g, 근육에 한 250g, 합해도 한 350g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이거는 글라이코겐 분해해가지고 에너지 공급해 줄 수 있는 거는 거의 2시간 이내로 지속되는 꽤 강력한 운동 시에 포도당 근원으로 글라이코겐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이제 지방 분해해가지고 공급해줘야지. 그렇죠. 여기 지방 분해되잖아. 자, 혈중유리 지방산이 처음 보세요. 휴식 단계에 있다가 이제 운동해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지속 운동하면은 혈중 지방 유리 지방산 농도가 다운됩니다. 이 얘기는 혈중에 지방산이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소비되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분 이상 됐을 때 운동을 했을 때 혈중 유리 지방산이 증가합니다. 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이 분해돼서
혈중에 유리지방산으로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계속 꾸준히 해가지고 한다면은 지방 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적어도 얼마 이상 운동해라? 20분 이상은 운동해야 운동 효과 나온다고 그러는 게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회복 단계에 들어가서 유리지방산 농도 확 올라갔다가 또 확 이렇게 떨어져 줍니다. 그럼 가장 좋기는 앞에 포도당 뭐 이런 거 이거 글라이코겐 소비 안 하고 지방 분해 팍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지.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단백질은 그 다음 분해 안 됩니까? 아니요. 지방산 또는 포도당 공급이 부족할 때 그 다음 단백질 분해됩니다. 분해되는데 어느 단백질이 빨리 분해되냐 하면은 이거예요. 척세 아미노산, 루신, 아이소루신, 바린, 근육에 포함된 이 필수 아미노산을 가졌는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단백질 분해됐다면 그 빨리 보충을 해가지고 근육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근육 만들려고 그러면은 필수 아미노산 이거 잘 빠지는 거, 잘 소비되는 거, 이거 채워주지 않으면은 근육 만들기 쉽지 않다. 꼭 필요하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운동 시 영양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바이타민, 무기질, 수분 다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이는 것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질이 우리가 ATP 그러면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자, 여기에 5탄당 리보스당입니다. 5탄당 보이죠? 이게 아데닌이라는 염기입니다. 그래서 아데닌 염기와 이 5탄당 리보스를 합해서 아데노신 이렇게 부르고 인산기가 하나, 둘, 셋 결합되어 있어 트라이포스페이트 인산기 3개, 3인산. 우리 ATP 그러는 물질이 바로 이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 공급해주고 ADP 그 다음 AMP 해서 계속해서 분해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GMP입니다. 이 구아노신 이게 염기가 구아닌입니다. 구아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GTP ATP만 있는 게 GTP도 있고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앞쪽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크레아틴 인산이 어떤 물질이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크레아틴 인산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자, 글라이신, 아미노산 글라이신, 그 다음 알기닌, 그리고 나서 메티오닌 이 3개 필요합니다. 크레아틴 만들었습니다. ATP에서 인산이 공급받아서 크레아틴 인산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크레아틴 인산 물질입니다. 자, 크레아틴 인산 그러면은 자, 글라이신, 알기닌, 메티오닌 기억 좀 하십시오. 이 3개 아미노산이 있어야 크레아틴이 합성이 됩니다. 그 다음 NAD, NADH, FAD, FADH2. 자, 똑같은 자, NAD 약자가 니코친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크레오타이드 약자입니다. 자, 이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니코친 아마이드 여기 보이죠? 니코친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크레오타이드, 인산기 2개. 그러니까 니코친, 아마이드, 아데닌, 그 오탄당 다 같이 들어가 있고, 인산기 2개, 다이뉴크레오타이드. 이게 NAD, 그 다음 NADH, 요거, 여기에 수소. NADH, FAD,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크레오타이드. 플라빈, 아데닌. 자, 굉장히 복잡하지, 그죠?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크레오타이드. 뉴크레오타이드. FADH2. 자, 여기에 수소. 자, 이렇게. 수소가 지금 수소나 전자 가지고 산화환원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자, ATP가 왜 필요하냐, 중요하냐, 에너지 화폐 역할을 한다. 결국엔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안 되고는 우리가 목숨 유지가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을 한다. 이게 뭐 깁스 프리 에너지 값이 나오는데 막 그건 나중에 더 깊이 있게 공부할 때 필요할 때 보시고. 자, 산화환원을 정의를 할게요. 자, 산화환원. 산소 가지고 산소와 결합하는 게 산화예요. 반대 잃어버리는 걸 환원이라고 합니다. 수소 전자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수소 전자와 결합하는 것, 얻는 것을 환원이라고 해요. 수소 전자 잃어버리는 걸 산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혹시 산화제, 환원제 얘기를 많이 들어볼 거예요. 산화제는 뭐가 산화되냐 하면은 남을 산화시키는, 그러니까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 산화제입니다. 남을 산화시키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환원이 돼요. 자기 자신은,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키고 자기 자신은 환원됩니다. 환원제는 남을 환원시키고 자기 자신은 산화가 됩니다. 산화제, 환원제, 산화환원. 산소, 수소, 전자 가지고 산화환원, 산화제, 환원제.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앞쪽에 산화환원 반응 설명했습니다. 산화환원 반응, 전부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자, 전부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산화환원 반응의 그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이번 장의 주 설명 내용입니다.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본적인 건 이해를 하셔야 다른 반응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자기 것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이걸 또. 시간이 좀 지났네. 요건 하지 말고. 맞죠? 혹시 큰일 날 때 있어? 큰일 났다.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야,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면은 국시 안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좀 위안을 받고, 그런데 공부는 좀 하고 나서 국시 준비할 때는 좀 빼더라도 내용은 꼭 이해를 좀 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이제 모든 게 확 반응이다.
그 이해가 쉽습니다. 이거는 한 건 아닌데. 아,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그냥 이 공식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렇죠. 자, 그럼 위에서부터 이제 나와야 되거든. 자, 나 이거 해놓고 하자. 담아놓고 하자. 뒤쪽에 수업 있나? 뒤쪽에 수업이 있긴 해요.